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일요일 잘들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일단 방송에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기존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근대화를 좀 실패를 한 편이고, 중국도 근대화를 좀 실패는 했죠. 그리고 중국이 사실 일본보다 더 서양 문물을 더 이제 빨리 받아들였었는데 실패를 한 편이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근대화 성공을 해서 제국주의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는 다 제국주의였고,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일본은 왜 근대화에 성공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암호자산 시장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마인드가, 그 나라 당시의 국가의 지도자가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는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 어떤 나라는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가 됐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뭐 당시 영국이나 일본 뭐 수많은 제국주의들이 좋다라고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국주의가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시대가 변할 때 우리가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투자를 어디에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두렵잖아요. 근데 그거 두려움을 넘어서 자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국가 지도자는 뭐 대통령이든 가족, 이제 한 가정의 또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나 리더는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인 분들이 또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족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이런 시대의 방향성을 잃지 못한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식민지가 되고 지배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족이, 그런 이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도태되는 내 가정이, 내 가족이 그렇게 도태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성공 그리고 조선의 근대화 실패, 그 조선의 근대화 실패를 뭐 단순히 시기를 늦게 했다 일본보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좀 어려운 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근대화 이제 서양 문물이 더 빨리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한테 이제 침략을 당하고 했던 이제 수모를 겪었던 거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실패했는지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은 이제 근대화 성공이 이제 간단하게 좀, 그 과거 내용들을 좀 보면, 검은 배를 타고 이제 하얀 미국 일본의 개항이라서 이제 증기선을 타고 석탄을 떼가지고 그 도수로 이제 풍양으로만 가는 배가 아니라 석탄 떼갖고 오는 배인데, 이 배를 이제 타고 온 거예요. 매트 페리, 이제 페리 제독이 타고 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치욕적인 그런 이제 수교를 했는데,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돼요. 이제 1858년에 굉장히 유명한 불평등 조약인데, 이 조약이 뭐냐면 치외법권으로 일본에 머무는 미국인은 지은 죄를 재판할 때 일본 법 따르지 않고 미국 영사관이 재판하는 거고, 이런 것, 미국에 협의해서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이 미국 정부가 그냥 자유로이 세금 매기는, 이제 일본이 하는 거에 따라가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주된 거고. 그리고 이런 불평등한 조약은 연이어 이제 당시 강국인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하고도 또 맺었어야 돼요. 그래 당시에는 사실 이 제국주의를 뭐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한 이유는 결국에 당시에 뭐 이제 고래 잡아서 어디다 팔고, 이제 다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 많은 무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 여기다가 정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음식도 얻고 그 다음에 석탄도 얻고 해가지고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여러 거점들을 마련해 놓으면 무역을 하기도 편하고 돈을 벌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 제국주의 나라들이 그렇게 식민지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민지를 당시에 했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개혁 개방을 하고 당시 서양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알기로 미국이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해놓고 일본의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다른 쪽의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운이 좀 좋았던 케이스죠. 그래서 근데 일본, 이건 이제 국민성인 것 같아요. 국민성 자체가 당시 조선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좋고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를 굉장히 잘 이뤄서 또 미국이 관심을 덜 가는 사이에 더 많은 그 권력들을 얻어가지고 여기를 다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미국하고도 이제 진주만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뭐 필리핀도 먹고 다 먹었던 거 이만큼을 좀 엄청나게 많이 먹었. 그래서 힘을 너무 키워서 이제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의 대대적인 항복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일본을 그 패전국이고 적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다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하면서 세계 경찰을 하면서 일본하고 독일을 키웠죠. 그 당시는 또 이제 러시아라는 소련이라는 그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키운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중국도 큰 거고 그래서 세계 경제 사실은 이제 국제 이 정치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익과 그리고 결국에는 패권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밟기 위해서 늘 상대방을 적도 이용을 하고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1인자가 뭔가 그냥 그들 판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가 굉장히 공부를 하면 관심 가질수록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껴지고 그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이나 투자 시장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 돈이 더 많은 투자 세력이나 그 사람들이 이끄는 방향대로 이 시장은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뭔가 국제 정세의 흐름이라든지 굉장히 잔혹한 이런 내용들을 사실 알고 있어야 돈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한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자꾸 제가 수능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 흐름에 반하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걸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 인류 역사상 다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사실 일본이 막 그 중국이나 학살하고 뭐 실험하고 이런 것들 너무나 인류 만행적인 일이잖아요.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말 나쁜 일이고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베트남전 참전에서 정말 나쁜 일 많이 했고 미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것들은 다 많다 도처에.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미국이라고 해서 정말 그 선이고 미국이라고 해서 정말 뭔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뭔가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라고 해서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의 실익을 위해서는 뽑아 먹을 건 또 뽑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반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정말 우리가 미국하고에 있어서 이익에서 어느 정도 손을 잡고 가면서 중국에서 뽑아 먹을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미국의 눈치를 잘 봐가면서 어차피 이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국력은 아니니까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는 늘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의 근대화를 실패한 이유도 거기 나와 있는데 구한말에 이제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 아까 제가 이때 제국주의가 다들 했다라고 했잖아요. 약육강식의 정말 잔혹한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 앞서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제 당시에 막 활 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불 붙여갖고 총 쏘는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선진 문물 들고 와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못 이기는 거죠. 뭐 대포도 날라오고 뭐 하니까 절대 이기기가 힘든데 중국은 이제 1842년 아펜 전쟁에서 패하고 영국에 처음으로 개항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854년에 페리 제독, 이제 중국이 더 빨라요. 여기 사실은. 그리고 페리 제독에 의해서 피를 보지 않고 개항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조선은 아시다시피 강화도 조약에 의해 1876년에 개국을 하였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보다 12년 먼저 개항했지만 근대화 실패했다. 그래서 개항을 먼저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근대화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마인드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이 우리는 앞으로의 뭔가 선진 문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를 비유하면. 근데 무조건 투자를 빨리 했다라고 해서 막 근대화에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투자를 빨리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만약에 비트코인을 초기 투자인데 들고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건데 이런 투자 마인드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가 잘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 일찍 아무리 투자했어도 리플을 5원에 샀다가 가령 3원에 팔았어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투자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령 리플을 5원에 샀다가 한 10원에 팔았어요. 이 사람은 물론 수익은 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한 몇백만 원을 사서 몇백만 원 벌고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건 그 다음에 이런 뭔가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 이렇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서 뭔가 달라져야겠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것부터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 큰 변화가 찾아왔을 때 크게 나아지는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좀 보면 조선이 근대화 실패한 이후로 화의관이라고 하는 게 조선 양반들이 정신을 지배한 구한말 이제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건데, 이 사악한 것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당시 이제 조선 어떻게 보면 양반들의 사악한 것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본다. 이분법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마치 이제 선이냐 악이냐라고 이제 구분하는 건데, 여기 이제 기독교처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기독교도 선이냐 악으로만 구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건 전 잘못됐다라고 보고, 화이가는 세상을 중국과 오랑캐로 나눠요. 이게 세상을 중국과 오랑캐로 나눈 거예요. 중국이 세계 중심의 중화이고, 당신이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섬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뭐 그 왕자 세자도 보내고 모두 이제 곡물도 바치고 늘 이제 하다 보니까 중화를 받아들이고, 조선은 이제 소중화. 그래서 중국하고 그 외 나머지 나라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오랑캐로.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금수저 못한 이제 오랑캐이다. 그래서 여기서 서구 열강, 일본도 당연히 오랑캐로 간주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유교 성리학은 이제 정이고, 금수저 못한 오랑캐는 배척해야 할 사악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서양 물물 들어왔을 때 그건 이제 나쁜 걸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중국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걸 받아들여서 일본한테 그렇게 빨리 받아들인 일본한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제 사실 5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한 성리학 영향이 크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국민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그 오랜 기간 지배한 성리학이 이런 학문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일단 제쳐두고, 이런 이제 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천시, 그리고 노동에 대한 천시가 또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근대화는 이제 서구의 선진과학 기술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건데, 노동이나 기술에 대한 천시를 하니까 기술이 발달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기술을 하는 사람을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기술하는 뭐 하다못해 대장장이부터 이런 사람들 다 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안 돼 있던 거고, 또 상업에 대한 천시. 이것도 뭔가 좋은 거는 요새 시대로 치면은 사업하는 사람을 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관점에서 다 말이 안 되는데, 신분제의 고집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이 근대화 실패를 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우리는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시대의 방향성이 변하는 기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그래서 요새는 시대의 방향성이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로 그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기고 그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킨 이제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큰 개념은 국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미세한 이제 국가예요. 우리 가족이 이제 작은 아주 국가라고 보면, 국가 책임지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가족 책임지는 사람은 나이고 가장이고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시대의 방향성을 잃지 못하는 리더는 그 집단을 도태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든 역사가 다 말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굉장히 냉전 시대를 겪을 때, 사실상 소련이 망한 이유도 뭐 미국하고의 무리한 이제 군비 경쟁을 한 부분도 있지만, 소련이 사실 망한 이유는 정치 체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경직되게 이제 뭔가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서 아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면 넌 생각하지 마, 그냥 위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모든 조직이 초반에는 굉장히 권력이 단일화돼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요. 근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듯이 빨리 치고 나간 만큼 나중에는 조직이 경직되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이 경직되면 아랫 사람들이나 대부분 작은 어떻게 보면 팀장, 파트장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내지 않기 시작을 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중국 정부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중앙 정부에 너무 힘이 돼 있고 시진핑한테 너무 힘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뭔가 본인이 알아서 자기 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중앙정부 눈치만 보니까 이번 사태도 더 중국도 심해진 거고, 마찬가지로 소련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경직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한테 체제에서 밀리고, 이제 사실상 공산주의나 그것도 뭔가 좀 지금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로 여러 가지들이 좀 하이브리드 된 것처럼, 당시에 만약 공산주의 소련이 좀 경직된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사실 경직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되지 않게 조금 더 뭔가 아래 사람들,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견도 내고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세상이 미국하고 소련, 러시아가 아직도 양분되는 그런 뭐 G2, G1 자리를 각각 이제 노리는 그런 시대 흐름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조직의 경직이나 뭔가 그런 사고의 이분법만을 하는, 아까 이제 조선이 근대화 실패한 이유도 굉장히 이분법으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의 방향성을 잃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집단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그리고 우리 뭐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의,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뭐 JTB님이나 뭐 저기 상승미소님이나 되게 암호자산이나 이런 쪽에서, 물론 JTB님은 지금은 이제 암호자산 쪽이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호자산은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도 잘 다루지 않고, 뭐 좀 아는 사람들은 뭔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중국도 뭔가 CBDC를 발행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아직 몰라서 방향성을 잃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자산 항목,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건, 내가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이 태동을 하고 새로운 뭔가 시장에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자산 시장은 초기에는 버블이 끼고 굉장히 사기성도 짙고, 왜냐하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단순히 사기나 작은 것들 때문에 전체가 다 사기라고 매도해버리면서, 내가 경제 쪽으로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난 전문가니까 그런 쪽은 사기야. 왜냐면 나도 잘 아직 모르고 실제 사기가 있네 이러기 때문에, 그걸 악으로 그냥 규정 지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예 공부를 안 한 무지한 대중보다 전 더 시대에 도태되고 위험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그런 양반들 같은 경우도 나라를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엘리트 집단인데, 본인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극도로 반대했기 때문에 다 같이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우리 사회에 현재 살고 있는 엘리트들이나, 그리고 뭔가 리더를 하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방송에서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나와서 이제 가상화폐 이제 무조건 사기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결국에 그분도 나중에 시대의 방향성이 변하고 나면 그분이 뭐 그릇의 크기가 돼서 나중에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이것은 잘못된 거고 악이고 이건 사기다라고 단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 방향성을 잃지 못하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안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게 안 되려면 사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다들 꼰대가 되어 간다고 하는데, 나이 먹어가면 생각이 점점 경직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나이 어린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왜 그럴까라고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이런 투자 마인드에서도 조금 열려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도 뭐 45세에서 50 몇 세가 제일 이제 많으신 걸로 제가 봤는데, 저보다 당연히 이제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뭔가 가르치고 하기에는 저도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뭐 사업을 어릴 때부터 일찍 한 편이긴 하지만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거는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나이를 먹어가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이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셔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하신다고 하면 본인의 가족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한번 좀 당부 이야기를 제 채널 주된 이제 그 나이대 애청자들한테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편에선 또 투자 마인드 아직 없는 초보 투자자들도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리플을 그냥 일단은 샀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긴 댓글은 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본인이 잘 모르시는데 샀다라고 해서 사실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냥 조금 아주 10,000원, 10만원 정도 사신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부하려고 내 돈을 조금 투자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보고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자기 자산에 막 몇십 프로를 넣었다, 이건 정말 문제고요. 근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려고 작은 금액을 넣어서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 같은 이제 개념에서도 근대화를 하는 개혁 개방이 이런 정도의 행동이라고 봐요. 우리 가족의 개혁 개방을 내가 10,000원, 10만원으로 뭔가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 시장에 투자하시는 이제 제 채널에 계신 분들도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요. 저야 IT 쪽에 있고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보지만, 사실 대중매체 이런 데서도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믿고 투자를 시작을 하셨는지도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거래소에서 사는 거나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신원 인증도 해야 되고 모두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알고 하실까? 근데 물론 그 중에 90%는 그냥 돈 빨리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주변에 어떻게 보면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 부분은 아쉽지만, 시작이 어찌 되었던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깼다라고 하면 모든 난방의 단추를 다시 푸시고요. 다시 첫 단추부터 한번 채우시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그 온 매무새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여러분들이 우연히 돈은 한번 벌 수 있겠지만, 이번 상승장에 우연히 돈 벌었다고 하면 다음 상승장에 그 돈을 번 거에 몇 배를 돈을 더 잃으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괜히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첫 단추를 잘못 깬 투자 마인드라고 하면 운 좋게 한두 번 돈 벌 수 있지만 결국에는 깡통을 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질 않길 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근대화나 이 부분에 대한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미중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 편을 이제 바로 또 준비를 해서 다음 이제 편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